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려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으로 실손보험 관련해서 얘기 들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주변에 진짜 실손보험 들으신 분 많잖아요. 그 정부가 실손보험 체계를 개편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은 이제 가입자가 4천만 명이 육박합니다. 예.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가입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 이게 이제 공적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이제 비급여 진료액, 본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2003년부터 이제 민간 보험사들이 판 상품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현재는 4대 실손보험까지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의료비 남용 원인으로 지목되니까 정부가 새롭게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핵심은 어쨌든 이제 혜택은 좀 줄이고 부담은 좀 늘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이나 비급여 주사, 영양제, 뭐 이른바 링거 수액 같은 거죠. 이건 꼭 이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본인 선택인데, 지금은 자기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한 50%까지 높이고, 예. 보장 한도도 연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낮추고, 또 경증 환자가 대형병을 응급실 이용했다. 지금은 본인 부담률이 현행 한 18% 정도지만 81%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실손보험은 이제 민간보험회사에서 파는 건데 사보험 성격이 짙은데 정부가 나서서 왜 이렇게 교통정리하느냐, 예. 소비자 혜택을 줄이느냐, 이게 뭐 물론 뭐 보험사업에만 불린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이런 이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다 보니 전반적으로 보험료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의료 쇼핑이 좀 심각한데, 예. 이게 지금 소수,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9%가 전체 보험금 80%를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의 의료 쇼핑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건 사실은 뭐 도수 치료, 예. 약물이나 이제 수술 없이 이제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특정 어떤 신체 부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어떤 치료 행위이긴 한데, 이게 뭐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병원마다 의료 진료비가 제각각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병원에서 오히려 이걸 권합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 이제 펑크가 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에 나서면서 의료비 증가가 전체 이제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편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병원에 가면은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얘기 하려고. 실손보험 들었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를 맞아요. 꼭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방금 이인철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 과도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진 않은 그런 진료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체계가 이렇게 되면 의료계에서도 뭔가 좀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실손보험이 지금 출시된 후 매년 연간 2조 원 넘게 적자예요. 한 번도 흑자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기존 가입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예. 실손보험은 아마 구간이 명간이에요. 오래된 이제 실손보험일수록 보장도 높고 자기 부담금은 적습니다. 그렇듯으로 예. 그러니까 1세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는 자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보험료 갱신 구간은 최대 5년까지 올라가서 예. 보험료 부담은 좀 크지만 평생 재가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2세대도 2009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판매가 됐는데 이게 한 900만 명 이상 여기가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예. 자기 부담률이 20%로 다소 높지만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이 평균 20%거든요. 한참 낮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계약도 해지를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혜택이 좋은 걸 이제 기존 계약 해지하고 5세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불해라.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혜택 좋은 거를 과연 그러니까요. 이제 포기하고 대다수 가입자가 이걸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병원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개혁에 대해서 반발이 커지고 있고 또 이제 강제로 어떤 이제 이 재매입해서 전환하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은 맞는데 예. 실손보험 개혁은 필요한데 대다수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데 균형 잡힌 개혁안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긴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아까도 우리 저 얘기 나눴듯이 뭐 비타민, 뭐 링거 이런 것도 실손보험하고 맞아요. 도수 치료도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도 그 약을 먹으면 5일 걸리는데 링거 맞으면 뭐 하루 만에 금방 나니까 근데 너무 비싸요. 비용이 꽤 실손비용 차이가 많이 없으면. 나죠. 예. 예. 그러면 저희 소장님 어떻게 실손보험 그 기다려야 되는 거죠? 5세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5세대 실손보험이 굉장히 이제 기존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반발 또 보험 의료업계의 반발도 있어서 이걸 좀 중재안을 좀 내놓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어쨌든 지금 뭐 대다수 가입자들이 매번 이제 보험료가 오르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팩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혁안이 자초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제 관계부처별로 좀 이 균형 잡힌 후속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는 한데 어쨌든 뭔가 좀 진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 부동산 관련된 소식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정부가 이제 개편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지난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에서 이 L아파트, 동탄에 있는 L아파트가 예. 한 가구 무순위 청약이 무려 300몇 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무순위 청약, 이 줍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1차 청약, 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뭐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해서 로또 청약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는데 이게 이제 미분양 우려가 커지니까 2023년부터 청약 자격 요건을 좀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뭐 주택수 상관없이 누구라도 청약 가능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 좀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좀 어떻게 바꿀 거냐. 아마 이제 2월부터는 이제 무순위 청약 줍줍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 성인한테 이제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만 가능하도록 자격을 좀 제한을 준다든가 예. 또 아니면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앞서 이제 동탄 지역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도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우선 고려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부정 청약 방지 강화를 위해서 이제 부양가족 가점 부양가족 가점은 한 명당 5점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 전입도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 개편의 필요성이 좀 제기된 만큼 국토부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좀 동원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그러면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이런 아파트가 이 그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빌 수도 있겠네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남권은 워낙에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네. 이게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수저들 이제 뭐 굉장히 좀 이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좀 부자여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예.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금수저 청약이다라는 이제 별칭이 붙었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을 이제 강화하게 되면 굉장히 현금이 많은 고소득 이제 소득자들 위주로의 어떤 예.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소장님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은 다른 부동산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항상 저는 항상 그게 좀 맞습니다. 궁금했어요. 이제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예. 일반 뭐 아파트라든가 비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8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무주택 이제 자격이 유효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청약에는 이제 1주택자로 치진 않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경제 소식, 특히나 2025년 들어서 또 바뀌는 두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